일제강점기 누구보다 치열하게 항일운동과 독립투쟁을 한 민족저항시인 이육사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이 최근 대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대구 경북 반도체 산업 수출이 소재와 부품, 장비 등 소부장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수도권과 차별화하며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가 대구와 경북에 390명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산시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영농 부산물 파쇄 사업이 고령의 농민을 돕고 산불 위험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도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주말 동안 몸도 꽁꽁, 발도 꽁꽁 정말 추웠습니다. 오늘도 매섭게 파고드는 칼바람에 잠시만 밖에 있어도 추위에 볼이 얼얼해지겠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도 추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을 제외하고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6도, 김천은 영하 10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으로 출발합니다. 낮에도 기온 한 자릿수 머물며 계속 춥겠고요. 이번 주는 단단히 무장을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내일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올라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다만 모레 낮부터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목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더불어 영하권 기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순간 풍속 시속 55km 이상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대부분 지역에서도 강풍으로 인해 체감하는 온도는 더 낮게 느껴져 매우 춥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매서운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낮에도 기온이 낮아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에서 국세 2억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는 390명으로 전국 4,939명의 7.9%를 차지했습니다. 대구는 168명의 체납액은 893억 원이고 경북은 222명이 1,186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 법인은 176개로 전국 3,027개의 5.8%를 차지했습니다. 개인과 법인이 상습 체납한 금액은 2,976억 원으로 전국 체납 금액의 5.8%를 차지했습니다. 대구 경북 반도체 산업 수출이 소재와 부품, 장비 등 이른바 소부장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수도권과 차별화하며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 경북 지역 본부가 발표한 대구 경북 반도체 수출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반도체 산업 수출 규모는 6억 달러, 경북은 32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최근 4년간 대구는 연평균 9.2%, 경북은 12.4% 성장해 전국 평균 8.1%보다 높았고 전국 반도체 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 경북 지역 본부는 대구 경북이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도권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면 경쟁력이 더욱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 해 농사를 끝낸 과수농가에서 겨울철 해야 할 일은 가지치기로 발생한 잔가지철입니다. 태워서 없애려니 산불 위험이 있고 직접 파쇄하려니 고령화된 농민들이 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자체에서 직접 농가를 돌며 파쇄 작업을 도와주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경산의 한 복숭아 농가입니다. 보호장구를 착용한 작업자들이 파쇄기에 잔 가지들을 집어넣자마자 요란한 기계음에 톱밥이 되어 밭에 뿌려집니다. 뿌려진 톱밥은 거름으로 활용됩니다. 경산시가 일용직 근로자를 활용해 2022년부터 실시한 영농 부산물 파쇄 사업입니다. 산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과수 농가가 지원 대상입니다. 수확을 마치고 가지치기로 쌓인 잔 가지는 애물단지입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잔 가지를 태워 없앴는데 산불로 이어지는 일이 종종 발생하면서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대신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쇄기를 빌려서 직접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농촌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파쇄기 운영도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빌려가 했죠. 빌려가니까 지금 우리랑 괜찮은데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은 위험성이 있고 상당히 손 다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 해주니까 뭐 편리하죠. 그래서 경산시에서 전문 인력을 구해 파쇄를 시작했는데 애초 산불을 막기 위한 대책이었습니다. 다른 센터에서 그 임대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다 나이가 고령인 관계로 이제 작업을 다 못하니까 다 불법 소각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각 산불이 막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는 53개 농가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벌써 신청 농가가 100곳이 넘습니다. 경산시는 이 사업이 산불도 막고 적은 예산에 농가도 지원할 수 있다며 파쇄기를 더 사들이고 전담 직원도 늘리는 등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해상 풍력의 나라로 알려진 덴마크 대사가 지난주 포항을 찾아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 수소 분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덴마크 대사는 기후 대응이고 산업 경쟁력을 갖추는 열쇠라며 해상 풍력단지 건설에 포항과 협력해 녹색 성장을 견인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규설 기자입니다. 스벤 올링 주한 덴마크 대사가 포항을 찾았습니다. 해상 풍력단지 건설에 있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려면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 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연환경에서 재생에너지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해상 풍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덴마크 대사는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덴마크 기업이 포항에 대규모 해상 풍력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라며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Pohang is a place where there's off-takers from big industry, there's political leadership and resources offshore. So we believe there's great potential also in Pohang for taking the leadership on renewable energy. 덴마크 기업은 포항 장기 앞바다에 1기가와트급 대형 해상 풍력 건설을 추진 중인데 설비가 완성되면 30만 가구 또는 포스코 및 포항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포항 장기면 동쪽 해상에서는 초속 8m 이상의 바람이 꾸준히 불고 있어 해상 풍력 건설에 있어 최적의 입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We're happy because it is clean energy and instead of paying to people far away in other countries, it takes the jobs home to where you install the capacity because it's energy made at home. So it also gives jobs and good jobs locally. 덴마크는 북해와 발트해의 바람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대량 생산해 이웃 나라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환경 에너지 공급 능력은 덴마크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인 기업의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상 풍력 설치에 대해 어민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실제로 해상 풍력이 건설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드는 경비를 특수활동비라고 하는데요. 대법원은 이런 특수활동비도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검찰이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은 특활비 내역을 공개했는데 경찰은 공개를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원주 MBC 유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검찰을 상대로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낸 언론사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개인식별 정보를 제외한 특활비 집행 정보를 공개하라는 2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한 겁니다. 증빙 자료를 일부 누락해 꼼수 공개라는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검찰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특활비를 일단 공개했습니다. 반면 특활비를 사용하는 또 다른 조직인 경찰은 특활비 공개를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강원경찰청과 도내경찰서 18곳에 특활비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모두 거부했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그 예산의 그 자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 대법원에서 공개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저희랑은 연관이 없다. 강원경찰은 앞서 부산경찰이 공개한 특활비 예산 집행 총액조차 공개하길 거부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방침이 정리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부산에서 정부 예산이 그랬다라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쵸,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경찰이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하면서 특활비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검증할 방법은 사라졌습니다.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범법이라든지 어떤 부정 사용에 대한 두려움, 생겨 견제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없으니까 전문가들도 검찰과 경찰의 특활비 사용 성격이 다르지 않은 만큼 경찰의 특활비 공개 거부가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경찰의 경우에서도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긴축 재정 기조에도 내년 예산안에 경찰청 특활비를 올해와 같은 31억 6천만 원을 편성한 가운데 감시 없는 특활비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부산역을 방문하실 때마다 주차할 곳을 못 찾아서 헤매던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공영 주차장은 매일 만차이다 보니 처음부터 사설 주차장을 찾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중에 한 사설 주차장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라 땅으로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조치는 늦기만 했습니다. 부산 MBC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이른 오전부터 부산역 선상 주차장은 만차입니다. 길게 늘어선 줄에 대기 시간만 최소 30분. 그런데 이곳에서 100m도 채 안 되는 거리에 한 사설 주차장이 있습니다. 대합실로 바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까지 있어 이용객들에게 인기입니다. 주차장이 복잡하고 하니까 간편하게 여기서 하려고. 주차장 전체 면적은 430여 제곱미터, 30여 대가량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땅 전체가 국유지, 기획재정부 소유로 돼 있습니다. 나라 땅이 버젓이 사설 주차장을 지어놓고 3년 넘게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권을 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취재 결과 업주는 2년 가까이 변상금을 다 내지 않은 채 영업해왔고 이 땅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역시 이런 사실을 알면서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무단 점유 사실을 안 지 7개월이 지나서야 변상금을 부과했고 최근 2년치 변상금은 통지서 미송달로 부과조차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사정들이 있어서 바로 무단 점유 되자마자 변상금 부과하기도. 캠코가 해당 업주에게 부과한 1년치 변상금은 3,700만 원. 밤샘 주차가 많은 부산역의 특성상 해당 주차장의 영업이익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캠코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업주로부터 내년 초까지 변상금 완납을 약속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달구지법 형사항소 2의 2부 손대식 부장판사는 여학교 근처에 아이 낳아줄 여성을 구한다는 현수막을 내건 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3월 달서구의 한 여자 고등학교와 여자 중학교 인근에 아이 낳아줄 여학생 구한다, 공부하기 싫은 학생 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정신질환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가볍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구미 지역의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구미 세관에 따르면 1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8% 감소한 23억 6,300만 달러였고 수입은 9.9% 감소한 9억 4,6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15억 1,700만 달러 흑자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3.1%가 줄었습니다. 수출은 전자제품과 플라스틱류, 기계류가 많았고 수입은 전자제품, 광학제품, 화학제품 순으로 많았습니다. 나라별 수출은 중국과 미국, 유럽 순으로 비중이 컸고 수입은 동남아, 일본, 중국 순서로 많았습니다. 환경부의 조사 결과 국내 겨울 철새가 136만 마리로 예년보다 12%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8일부터 사흘 동안 주요 철새 도래지 200곳에서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를 진행한 결과 겨울철 철새가 전년 조사 156만 마리보다 12.8%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겨울 철새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철새 도래지 예찰과 출입 통제 관리를 강화합니다.
내년부터 교육 공무직원도 직무 관련 사건으로 소송을 당하면 소송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경북교육청은 내년부터 교육 공무직원이 직무 수행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소송 비용, 손해배상금 등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보장 금액은 연간 1인당 2천만 원까지로 고의,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 또는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제외됩니다. 제5회 수성 빈예술제가 이달 22일부터 31일까지 상화동산과 수성못 일대에서 열립니다. 수성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축제에는 지역 주민 1,200여 명이 전문 강사의 도움으로 제작한 작품을 비롯해 50여 점의 빈예술작품을 매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선보입니다. 개막일인 이달 22일과 24일, 31일에는 저녁 7시부터 수성못 상공에서 350대의 드론이 펼치는 드론 아트쇼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수성 투어버스가 이달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 동안 오후 1시부터 11시까지 무료로 수성못 둘레를 순회 운행합니다. 주말 동안 몸도 꽁꽁 발도 꽁꽁 정말 추웠습니다. 오늘도 매섭게 파고드는 칼바람에 잠시만 밖에 있어도 추위에 볼이 얼얼해지겠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도 추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을 제외하고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6도, 안동은 영하 10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으로 출발합니다. 낮에도 기온 한 자릿수 머물며 계속 춥겠고요. 이번 주는 단단히 무장을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내일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다만 모레 낮부터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목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더불어 영하권 기온에 바람까지 강하겠는데요. 특히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오늘 아침까지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바람이 불겠고요. 그 외 대부분 지역에서도 강풍으로 인해 체감하는 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져 매우 춥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 0.5m에서 2m 예상되고요.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6도, 구미는 영하 7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와 구미 모두 2도 예상됩니다. 오늘 경북 북부는 더욱 기온이 낮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영하 10도, 한파특경보가 발효 중인 영주는 영하 11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안동 2도, 영주는 영하 1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영하 6도입니다. 낮 기온은 3도 전망됩니다. 이번 주 내내 매서운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낮에도 기온이 낮아 종일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